네, 안녕하세요. 정마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너무 제 얼굴 중심의 영상들 뿐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는 영상들은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자료 기반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방 인테리어 1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현장은 바로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송파 호반 서밋 현장인데요. 자,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주방 인테리어가 필요한 모든 곳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선 비포의 모습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디귿자형 아일랜드 주방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변신한 11자형 아일랜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비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 현장의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번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방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주방 하부에 있는 바닥재 유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담당자가 나가서 실측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정할 때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방 가구에 있는 이 걸레바지를 들춰보면은 바닥재가 깔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요. 이 판넬 마감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이 판넬,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판넬, 그리고 주방 끝쪽을 마감한 판넬, 이 부분 역시 도장이나 도배가 아니라 가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냉장고장 좌측에도 이렇게 판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주방 가구를 교체하시면서 철거를 하면서 이쪽 부분도 철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훨씬 더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철거가 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판넬을 가구 컬러와 매치해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훨씬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군데 부분은 하부에 바닥 마감재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현장들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가구 하부에는 바닥재가 없다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구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바닥을 보수 작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유의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주방 인테리어 순서를 4단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 단계에 맞춰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계약 및 발주, 그리고 두 번째는 철거와 타일과 같은 부대 공사, 그리고 주방 시공, 그리고 입주 청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계약 및 발주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소 한 달 전부터는 발품을 파셔서 업체 선정과 담당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유의사항은 아니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제와 브랜드 모두 업체 규모보다는 담당자가 중요합니다. 자, 귀찮은 건 시공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담당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맞는 그런 시공자 그리고 담당자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곧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견적 비교는 싸제는 싸제끼리 그리고 브랜드는 브랜드끼리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제라고 해서 결코 저품질의 자재가 아닙니다. 정말 고급 주방은 사제가 퀄리티나 디자인이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제와 브랜드, 사제는 나쁘고 브랜드는 좋다, 이런 인식보다는 사제와 브랜드,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대 공사 단계인데요.
제가 부대 공사의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철거 후에 기존 하부장에 맞춰서 바닥재 시공이 안 돼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현장에서 사용할 인덕션은 최대 7.4kW를 먹는 수입 인덕션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후드의 경우에는 천장에 달리는 아일랜드형 후드가 아니라 다운드래프트형 후드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용선 공사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철거와 전기 작업까지 완료된 모습인데요. 자, 기존에 아일랜드 하부로 전기가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수입 인덕션을 위한 인덕션 전용선과 그리고 다운드래프트 사용을 위한 단독 배선을 각각 뽑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벽에는 플랩장 밑으로 들어갈 간접등을 위한 전기 작업도 완료해 놓은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거와 전기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본격적으로 타일 작업과 바닥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600각 타일 원장의 크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기존의 바닥 타일 일부 철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아일랜드가 이렇게 깔려 있었고 그 밖으로 조각조각 재단이 된 타일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현장의 모습을 위해서 600각 타일 원장을 통으로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벽 타일을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사용한 벽 타일의 경우에는 600에 300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기존의 타일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훨씬 화사한 그리고 모던한 주방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타일의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재 보수와 그리고 벽 타일까지 전부 다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현장에 작업 소요일은 약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사실 하루하고도 그 다음날 오전에 잠깐 와서 매지 작업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약 하루 정도 잡아주시게 되면은 바닥재와 벽 타일까지 모두 작업이 완료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부대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본 주방을 시공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벽지와 바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벽과 바닥 보양을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소비자와 그리고 업체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주방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이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 가구 판넬 마감재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사진 끝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저희 가구 판넬로 동일하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틀에 걸친 주방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하루면 시공이 완료가 될 현장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주방 모델은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 모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확보하고자 이틀 정도 소요가 돼서 시공을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디귿자에서 아일랜드형 11자 대면형 구조로 탈바꿈한 현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좌측에는 냉장고와 밥솥장, 그리고 우측에는 팬트리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하부장을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얇은 CVT의 칸스톤을 이용해서 깔끔하고 세련되게 연출을 한 하부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 작업 때 빼놓았던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부 간접등도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세탁실인데요. 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 설비의 깊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워서 배치를 할 수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이용해서 세탁기장 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 위에 가전이나 소형 가전, 빨래, 세탁을 위한 세제라든지 그런 거를 놓을 수가 있는
곳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시공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마감재도 유의해서 꼭 진행을 하셔야지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주방 인테리어는 업체나 대리점의 규모보다는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이런 바닥재 유무, 그리고 이런 벽 판넬의 유무 또한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비교 견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브랜드와 사제는 각각 별도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비교 견적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제는 사제대로 비교 견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브랜드와 사제는 서로의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정하신 예산과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레이아웃은 기존의 주방과 변경된 주방의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시에는 바닥재 보수, 그리고 전기, 타일 등 추가 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현장은 제가 다음 주 중에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많은 현장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에 정바트를 검색해 주셔서 블로그로 와주시면 더 많은 현장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